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건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심지어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입니다. 그런데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검사는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사찰을 적법한 직무인 것처럼 항변하는 담당 검사의 모습에서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 남용에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행태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서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불법 사찰입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 중 압수한 판사 인사 자료를 활용한 정황도 경악스럽습니다. 수사를 위해 취득한 범죄의 증거물을 불법적인 사찰에 사용했다면 이것 또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찰 문건이 재판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실제로 검찰의 불리한 판결이 나자 불법 사찰 자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당 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 공세에도 쓰였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 집단 행동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면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윤 총장의 검찰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며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불법 불감증을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검찰에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중재와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된 회의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맞는 키처럼 행사하면서 지난번과 다름없이 회의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려는 다른 추천위원들을 방해하고 견제받지 않는 검찰권을 제대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절차와 어떻게든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 당은 법 시행일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 잡기, 개혁 발목 잡기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합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지체해서는 안 될 국회 개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한 야당과의 협상이 또 법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민주당의 거의 모든 제안에 발의된 모든 일하는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를 항시 열어 일하자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여야 따질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고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할 수밖에 없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속에서 유능한 국회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과제를 국회가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는 그동안 국민을 위해 써야 할 국회의 시간을 낭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수시로 낭비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자 한다면 과거의 낡은 정치 셈법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인선을 발표하고 인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합리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명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새 외교 안보 라인은 미국이 국제 공조와 실무 협상 중심의 외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할 새로운 소통과 협력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예측이 나오지만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과 같은 전략적 인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과거 이란과의 핵 협상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미국도 북한과 협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성사시킨 북미 합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정책 목표를 결정하는 취임 전 내년 1월까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도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민주당 정부와 함께 북핵의 평화적 해결, 북미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우원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외교 협력 역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국 역시 대북 정책을 위한 다자 협력의 한 축입니다. 우리 외교 안보 라인이 변화한 정세에 대응하기에 더욱 철저한 준비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